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미묘하지만 우려스러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에 죽음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기 몇 달, 때로는 심지어 1년 전에 신체가 조용한 경고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징후가 처음에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놓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족들은 단서가 내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마지막 추억을 중요하게 여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이 죽기 1년 전에 흔히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알아차렸지만 노화로 인해 무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점진적인 쇠퇴를 알리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조기에 인식하면 더 나은 보살핌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단계가 편안함, 존엄성 및 평화로 가득 차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5가지 신호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방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해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초기의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조여야 하는 벨트, 헐렁해 보이는 옷, 사라지기 시작하는 불건전한 식욕 등 미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를 단지 나이가 들기 때문에 겪는 일이라고 일축하지만 실제로 노력하지 않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는 종종 신체가 더 이상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량이 감소하고 필수 시스템이 느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게 근육 손실을 가져오지만 노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 더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체가 음식을 적절하게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근육 소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력 상실은 움직임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마지막 해의 체중이 감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식욕의 변화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예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미각이 약해지고 음식이 더 이상 즐거워 보이지 않으며 식사를 거르거나 훨씬 적은 양을 먹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리적 변화입니다. 신체는 자신의 활동이 중단되기 시작했음을 감지하고 더 이상 뇌에 음식을 자주 찾으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며 전반적인 건강이 점진적으로 쇠퇴합니다. 그런 다음 근본적인 건강 상태의 역할이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암, 신부전,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이며 이 모든 증상은 더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진행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와 같은 상태라도 식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가 스스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하향 나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도록 격려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식사에 단백질 음료를 보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문제가 단지 다이어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깊은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신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많은 양의 식사를 강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편안함, 먹기 쉬운 음식, 수분 공급에 중점을 두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인의 체중이 크게 감소한 경우, 특히 식사량이 적거나 몸이 약해졌거나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보내는 신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이해하면 명확성, 연민, 그리고 남은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한 해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입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약간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조차도 압도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심각한 피로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고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며 한때 일상적으로 느껴졌던 요리, 옷 입기, 대화하기 등의 활동이 너무 지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기 기능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신체는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순환이 약해지고 근육이 예전과 같은 수준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말년에 허약하고 불안정하며 한때 즐겼던 것과 같은 수준의 활동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대사 저하입니다. 신체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최종 단계를 준비하면서 에너지의 방향이 변경됩니다. 움직임의 연료를 공급하는 대신 신체는 보존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쇠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자고, 낮에 더 긴 낮잠을 자고, 오랫동안 깨어있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순간에는 괜찮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피로가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한때 자립의 자부심을 느꼈던 많은 노인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거나 심지어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중단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거나 취미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고립의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쇠퇴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가족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 활동적이고 열중하다가 지치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게으르다거나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가정하기 쉽지만 현실은 강제 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며 남은 하루를 최대한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휴식을 취해도 완화되지 않고 지속적인 피로를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를 신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은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평화의 순간을 만들고 기대 없이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랑받고 이해받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지 혼란이나 금단 증상이 증가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근함에 따라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생각하고,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예리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이를 더 자주 잊어버리고,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억력 문제가 전혀 없었더라도 반복하거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인지 변화는 사망하기 몇 달 또는 심지어 1년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상적인 건망증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도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소와 영양분의 꾸준한 흐름이 필요하지만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뇌로의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쉽게 혼란스러워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과 장소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시 명쾌한 순간을 보낸 뒤 갑자기 정신이 흐려졌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징후는 정서적 위축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은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을 적게 하고 참여를 적게 하고 단순히 침묵 속에 앉아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뇌가 더 이상 감정과 참여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피곤해지고 시끄러운 환경은 압도적으로 느껴지며 결국 많은 노인들이 자신만의 세계로 후퇴하게 됩니다. 기분과 행동의 변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며 쉽게 좌절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때 그들에게 중요했던 일들에 대해 유난히 침착하고 초연하거나 무관심해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종종 뇌가 신체의 쇠퇴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인지 기능이 느려지면 감정을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상황에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경우 이 단계가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과의 접촉을 잃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보면 그들이 실제로 사라지기도 전에 그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다시 대화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대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서 부드럽게 말하고 안심시켜주고 그들이 항상 응답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잊어버리고 혼란스러워지고 참여도가 줄어들더라도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몸과 마음이 최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조용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안전하고 친숙하며 평화롭게 느껴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말이 희미해지더라도 사랑과 위로는 여전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잦은 감염과 느린 치유입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가장 분명한 신체적 징후 중 하나는 면역체계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의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모든 감기, 독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감염에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질병이었던 것이 이제는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은 상처나 타박상과 같은 단순한 상처도 눈에 띄게 느린 속도로 치유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반복 감염이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폐렴, 요로 감염, UTI, 피부 감염, 심지어 구강 감염까지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것이 단지 고립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거나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신체가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신속하게 효과가 있었던 항생제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경미했던 감염에 대해 더 강한 약물, 더 긴 회복 기간 또는 여러 차례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간과되는 또 다른 문제는 만성 상처입니다. 작은 극힘, 상처 또는 타박상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열리면 혈액순환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혈류가 좋지 않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와 조직에 효율적으로 도달하지 못하여 평소보다 치유 속도가 훨씬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경우 욕창은 심각한 위험이 되며 주에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생의 마지막 해의 감염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열이 나는 대신 노인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거나 더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먹는 데 관심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경우 정신각성도의 급격한 감소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감염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지원을 받는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감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다. 항생제를 한 번 더 투여하거나 병원에 한 번만 더 입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공격적인 치료를 추진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초점은 치료에서 위안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고 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통을 연장시키는 또 다른 약물 치료보다 웰빙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4번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호흡이나 순환의 주요 변화입니다. 신체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호흡 패턴과 혈액순환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느리거나 얕게 숨을 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호흡 사이에 잠시 멈추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져 예기치 않게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인 스톡스 호흡, 체인 이스톡스 레스퍼러토리 이라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호흡 패턴을 경험합니다. 호흡은 깊고 빠른 호흡과 긴 멈춤 사이를 번갈아 가며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뚜렷해지고 빈도가 높아집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징후는 혈액순환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손, 발, 심지어 코와 귀까지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주변의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얼룩덜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중요한 기관으로의 혈류 흐름을 우선시하여 사지로의 혈액순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심장이 이전만큼 강하게 박동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의 움직임에도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앉아 있거나 말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하거나 말하는 동안 갑자기 멈추고 숨을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방을 쉽게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면 폐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의 체액이 축적되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기침, 꾸르륵 소리, 심지어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감기로 인한 우려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종을 앞둔 노인들에게는 폐가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며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 베개나 안락의자 위에 기대어 자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돕고 싶고 심호흡을 하도록 격려하고 긴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는 단순히 신체의 자연스러운 속도 저하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조금씩 마시면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산소요법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호흡 변화, 손발 차가움, 피부가 푸르스름해지는 등의 징후가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는 종종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금은 참석하고 확신을 주고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몇 달 또는 몇 주 동안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개입이 아닙니다. 편안함과 위험, 그리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지식입니다. 최종 생각. 이 비디오가 끝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인지 저하, 잦은 감염, 호흡 및 순환의 주요 변화 등 이 5가지 징후는 노인이 사망하기 전 연도에 종종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항상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신체가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지쳐가도록 격려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상대방의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되돌리려는 노력에 집중하는 대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평화롭고 편안하며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면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고 중요한 결정을 미리 내리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달을 사랑과 존엄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러한 징후를 발견했다면
심호흡을 하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전에 이 길을 걸어왔으며 결코 쉽지는 않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힘과 인내,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